잘 쉬셨습니까? 이제 삼원 형공풍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원 형공풍수. 자, 이 삼원은 뭐냐면 세 개의 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형공풍수는 공간이라는 곳에 시간, 즉 운을 대입한 풍수역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형공풍수에서는 이 운을 가장 중요시해요. 이것은 시간이고 이 시간에 따라서 공간으로 들어오는 그 기운들이 변합니다. 근데 응택은 뭐예요? 공간이 정해져 있죠. 정해진 공간 속의 시간의 개념이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공풍수는 뭐냐면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공간 속에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 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운이 총 몇 개가 있냐면 9개의 운이 있어요. 9개의 운이 있다. 이 9개의 운이 있는데 이 9개의 운은 어디서 비롯이 됐냐?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롯이 됐어요. 근데 이 원이 몇 개? 바로 3원이다. 3개의 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3개의 원을 어떻게 푸냐면 상원, 중원, 하원 이렇게 상중하원으로 풉니다. 그리고 구성학을 기본으로 형공풍수는 나오기 때문에 구성학은 별이 몇 개예요? 9개. 9개의 별을 가지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 9개의 별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어디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별이다 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 비성이다 그래. 비성이다. 그러면 비성이 각각의 궁에 그 자리에 날아다니는데 이 궁 또한 당연히 9개가 있겠죠. 이 구성학을 기본으로 해서 이 운도 열어줍니다. 따라서 상원, 중원, 하원에 각각 3개씩의 운이 들어가요. 1운, 2운, 3, 4, 5, 6, 7, 8, 9. 그래서 상원은 1운, 2운, 3운, 중원은 4, 5, 6, 하원은 7, 8, 9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몇 운이냐? 8운이에요. 왜 8운이냐? 2004년부터 2023년까지를 8운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운은 몇 년이냐면 20년이에요. 20년입니다. 따라서 20년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9개의 운이 있죠. 그러면 이 풍수에서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몇 년이 필요하다? 180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명리는 몇 년이 한 사이클입니까? 60년이에요. 60년. 그래서 60년이 명리의 한 사이클인데 거기에 3배만큼이 바로 형공풍수다. 이 풍수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볼게요. 2004년에서 2023년이 8운이죠. 8운입니다. 그럼 7운은 어떻게 될까요? 7운은 1984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6운은 1964년부터 1983년이고 5운은 1944년부터 1963년 4운은 1924년부터 1943년이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1904년부터 1923년, 여기는 1884년부터 1903년, 1864년부터 1883년이 되고 9는 어떻게 될까요? 2024년부터 2043년까지겠죠. 자, 그러면 2043년이 끝나고 2044년이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상원의
이룬이 되는 거예요. 다시 상원의 이룬이 2063년까지 되는 거고 2063년에서 2083년 2064년에서 2083년으로는 다시 상원의 이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원, 중원, 하원의 각 3개의 운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2013년도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제가 앞에다가 어떻게 썼냐면 2013년 이렇게 쓰지 않고 하원 8 운 2013년에 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는 것을 티내는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2013년은 8운에 속하는데 하원에 속았다. 그래서 책 표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2025년이다 그러면 그 2025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뭐가 숨어 있습니까? 하원 9운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현공풍수에서는 그래서 1운이냐 2운이냐 몇 운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성학의 포국도 중궁에 바로 이것이 어떤 운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 속의 기운은 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작은 각도 하나 차이가 얼마나 크게 틀려지는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할수록 아마 굉장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현공풍수를 공부하기에 앞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냐? 구성학을 반드시 마스터를 해놓고 현공풍수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성포국은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성학의 기본적인 포국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궁이 있죠. 9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9개의 자리에 여기가 바로 중궁이에요. 그리고 건궁, 곤궁, 태궁, 리궁, 감궁, 간궁, 진궁, 손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만약이 아니죠. 현재 8운이란 말이에요. 그럼 8운을 이렇게 한자로 밑에다가 써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이제 뭘 쓸 겁니다. 좌향을 쓸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가는데 먼저 지금은 요 단계가 아니라 즉 운을 지금 현재 8운이니까 8운을 중궁에 놓고 구성학의 포국도에 따라서 돌립니다. 그 돌리는 순서가 중요한데 어떤 순서냐? 바로 여기서 9, 1, 2, 3, 4, 5, 6, 7 요 순서대로 가요. 즉 8, 9, 1, 2, 3, 4, 5, 6, 7 이것을 손가락의 수장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수장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 명리는 12지지가 있죠. 그래서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 술 이렇게 가지만 구성학은 이 새끼손가락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구성학 9개예요. 그래서 수장법 손가락으로 해봅니다. 따라해보세요. 1에서 9까지의 중간의 숫자가 바로 5입니다. 5를 요 새끼 필요 없고 요 중간에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5 그리고 요 순서에 맞춰서 갑니다. 6, 7, 8, 9,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궁에 들어오는 게 현재가 몇 운? 8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8을 중궁에 넣어요. 8을 중궁에 놓고 좀 전의 순서대로 8, 9, 1, 2, 3, 4, 5, 6, 7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포국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이 포국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순서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한자로 왜 썼냐? 이제 좌와 향을 찾을 텐데 이 좌향은 아라비아 숫자로 쓸 거예요. 그래서 운과 이 좌향을 비교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자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러한 기본으로 가는데, 자, 제가 지금 좀 전에 좌향을 말씀드렸어요. 이 좌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좌향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이 풍수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을 위주로 하는 음택이 있어요. 음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양택이 있어요. 자, 음택에서 좌와 향이 있고 양택에서 자와 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자와 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택에서는 어떤 충의 개념으로 생각지 마시고 자연의 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음택에서 좌는 바로 산을 나타냅니다. 음택에서 향은 물을 나타내요. 이것을 그대로 양택에 대입하면 양택에서는 산하고 물이 내 집 주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건물을 나타냅니다. 양택에서 이 향, 물이라는 것은 바로 도로를 나타내요. 그럼 이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좌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잘 되느냐 못 되느냐를 판단을 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을 인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향이라는 게 얼마나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즉 물과 도로가 어떻게 주위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이때는 돈이 얼마나 잘 되냐 안 되냐, 즉 재물을 보는 거예요. 재물. 이렇게 기본적으로 좌향을 보는 것입니다. 자, 좌와 향은 서로 충하는 위치에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정반대의 방향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디 산소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향이다. 그럼 이 오향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이 오라는 방향과 충이 되는 게 뭐죠? 자죠. 자. 그래서 자는 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자, 좌, 오, 향. 그래서 북쪽으로 좌, 즉 산의 개념이 있고, 오, 남쪽으로 향의 개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양택으로 보면 북쪽으로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도로가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먼저 뭐든지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그 기본과 배경,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한마디로 결과만 배우는 거예요. 그 결과만으로는 더 큰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와 배경과 이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삼원형공풍수는 한 사이클에 몇 년이라 그랬어요? 180년이다. 왜요? 세 개의 원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상, 중, 하 원인데 각각의 원에는 세 개의 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 8, 9운까지 하나의 운이 몇 년이다? 20년씩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이 결국에는 60년이 되는 거예요.
60년이. 그게 60 해서 180년이 되는데 이렇게 나온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모든 역학의 기본 배경이 되는 바로 팔괘론입니다. 팔괘론이에요.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숫자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숫자로 우리들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바로 팔괘론에서 나왔는데 또 선천수와 후천수라고 하죠. 그 선천수와 후천수 또한 이 팔괘론을 기본으로 나왔어요. 이 팔괘론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태초에는 모든 것이 깜깜했습니다. 없었어요. 이것을 무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무국 속에서는 꿈틀꿈틀댑니다. 그게 뭐예요? 음의 성질과 양의 성질이 꿈틀대요. 이 음양의 움직임, 즉 행해지는 음양의 움직임 속에 바로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이 또 세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은 나무가 아니라 오행, 목행이다. 목에 관련된 그런 의미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팔괘론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무국에서 이제는 음양으로 나눈다 그랬죠? 음양. 그래서 그거는 태극이라 그래요. 태극이라 그럽니다. 태극인데 이게 어떻게 나누냐? 바로 음양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음양의 표시를 음을 이렇게 합니다. 양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이 음양이 또 음양으로 나뉘어지겠죠. 남자가 무조건 남자의 성질만 있을까요? 여성스러운 남자도 있다. 또 남성스러운 남자 있고 여성스러운 여자가 있고 남성스러운 여자가 있는 거죠. 이걸 바로 사상이다라고 해요. 사상이다. 이 사상은 음이 기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엔 양이 기본으로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 속에 음의 성질이 있고 또 양의 성질이 있고 양 속에서도 음이 있고 또 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태음이다. 여기를 태양이다 라고 부르고 음 속에 양이 작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걸 소양이다. 또 양 속에 음이 작게 들어왔죠. 그래서 소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적으로 보면 이 네 개를 기준으로 해서 사상 체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개도 결국에는 또 음양으로 나눠서 결국 8개로 나뉘어집니다. 그 나뉘어지는 걸 바로 뭐라 그러냐? 팔괘다라고 해요. 이 팔괘를 통해서 바로 사상체질을 좀 더 집중해서 파헤친 팔체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기본이 뭐냐면 이게 기본이죠. 태음이. 여기서 음이 있고 또 여기서 양이 있을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기본인 상태에서 음이 있고 양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인 상태에서 음이 있고 양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인 상태에서 음이 있고 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양이죠. 여기는 확실한 음이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이 팔괘론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된 기호를 뭐라 그러냐면 궤라고 표현을 해요. 궤. 근데 이 궤가 형성이 되기까지 한 칸 한 칸 한 칸씩 추가가 됐잖아요. 이 하나하나씩을 뭐라 그러냐? 바로 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궤, 이것은 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효가 모여서 궤가 되는데 이 궤가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가족의 육친을 형성을 하고 또 그 의미가 있어요. 자, 확실한 양이죠. 그리고 육친으로 보면 뭘까요? 아버지입니다. 확실한 음이죠. 육친으로 보면 어머니를 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확실한 양이기 때문에 하늘이다, 건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확실한 의미이기 때문에 땅이다, 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다음에 여기부터 하나씩 한번 풀어나가 보면 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5개의 기호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홀수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옆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도 홀수네요. 남자다. 옆에는요. 하나, 둘, 셋, 4개네요. 짝수네요.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 둘밖에 안 낳지만 예전에는 부모님 사이에 3남, 즉 아들 셋, 또 3녀, 딸 셋. 그래서 8식구가 가장 기본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육친을 풀어봤을 때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 아들은 아들인데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어떤 아들이냐? 바로 맨 위에 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밑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태어난 아들이다 해서 3번째 아들, 3남이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 3남은요, 항상 어긋나고 놀기 좋아해요. 그래서 어긋날 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긋날 간이다. 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 남자인데 그 남자가 가운데 있죠. 첫째, 둘째, 셋째 가운데 있으니까 중남, 이남, 차남이 되네. 차남이 돼요. 그래서 이 차남은 뭐냐면 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그래서 감이다, 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하나, 둘, 셋, 4개 짝수죠. 바로 여자다. 그런데 그 여자인데 그 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맨 밑에 첫 번째로 탄생된 여자다. 그래서 장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녀는 공손해요. 그래서 공손할 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 양수 홀수네요. 남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 가장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 장남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남을 한번 태어날 때 우렁차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진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짝수인데 여자죠. 가운데 있는 여자입니다. 바로 차녀예요. 차녀. 차녀는 둘째 딸은 항상 빛나요. 그리고 둘째 딸은 항상 떠나려고도 해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 그러냐? 리라고 해요. 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하나, 둘, 셋, 넷. 짝수네요.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예요? 마지막에 태어났네요. 그래서 3녀, 막내딸이다 이거예요. 막내딸은 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기쁠 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의 형세로 나타냅니다. 하늘건이죠. 그래서 하늘천으로 표현을 하고, 자, 놀긴 노는데 어디서 놀고 기뻐하느냐? 바로 연못에서 놀고 기뻐한다. 그래서 연못택. 자, 여기는 항상 빛나고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같이 표현이 됩니다. 화. 여기는 진동이죠. 우레가 칩니다. 우레레. 여기는 공손하면서 항상 산들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붑니다. 여기는 구덩이인데 구덩이에는 항상 물이 차 있어요. 물. 어긋난데 어디서 어긋나냐? 산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자, 어머니는 땅인데 땅이다 보니까 뭐예요? 당연히 땅지. 그래서 순서를 아버지부터 출발합니다. 숫자를 세요. 1, 2, 3, 4, 5, 6, 7, 8. 그래서 팔계론에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일건천이다. 이태택이고 삼리화, 사진례,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역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팔계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을 하시면 돼요. 자, 이 팔계론을 기본으로
복희씨라는 분이 용마하도를 통해서 선천수라는 것을 탄생을 시켰어요. 그리고 문왕이라는 분이 신구낙서. 자, 여기는 용의 머리와 말의 몸통을 보고 어떤 점을 숫자화시킨 거고요. 신구낙서는 거북이 등에 새겨진 어떤 기호를 보고 숫자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후천을 숫자로 나타냈고 선천적인 어떤 숫자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용마하도의 복희씨가 나타낸 이 선천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바로 오행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표현이 돼요. 사람은 애초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납니까? 물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어머니의 양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물, 이게 첫 출발이 돼요. 그리고 물을 데펴야지 뭐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사람이 살아가죠. 그 다음에 불이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살아나고 자라요. 세 번째. 그리고 열매가 맺죠. 이 모든 변화를 중간에서 중화시키고 숙성시키는 것이 바로 토예요. 여기에 5를 하나하나씩 다 더합니다. 그럼 여기 뭐가 될까요? 6이 되죠. 그래서 16의 숫자는 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선천수는 뭐예요? 1과 6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1은 애초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생수다. 6은 5를 더했죠. 그래서 이루어졌다. 성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 2에다가도 7을 더하니까 5를 더하니까 27화가 되겠죠? 여기는 38목이 되고 4구금 50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희씨가 창안한 용마하도를 통한 선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문왕이 찾아낸 신구낙서를 통한 후천수인데요. 이 후천수를 통해서 바로 형공풍수가 모든 것이 포국이 됩니다. 자, 집중하십시오. 자, 이것을 구성도, 9개의 별이 들어가 있는 구성도 또는 구궁도라고 합니다. 이 구궁도에 선천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후천수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천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는 계절이 없어요. 땅에서는 계절이 있습니다. 하늘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이 사람은 땅 위에서 변화무쌍해요. 따라서 천간, 하늘의 기운대로 땅의 기운, 지지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순탄하겠죠. 하지만 하늘의 기운은 A인데 땅에선 B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좌충우돌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을 또 하나 통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이 후천수가 바로 땅의 기운인데 1에서 9까지 9개의 숫자 중에 정가운데는 5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배웠죠? 그 순서. 자, 다시 한번 해봐요. 5, 6, 7, 8, 9, 1, 2, 3, 4. 그래서 표현해 봅니다. 5, 6, 7, 8, 9, 1, 2, 3, 4. 자, 그런데 이 6은 어떠한 궁이냐 이거예요. 이 궁은 변함이 없어요. 왜요? 애초에 자기 자리예요. 이 자기 자리, 자기 궁에 이 숫자, 이걸 별이라 그래요. 숫자를. 별은 곧 숫자다. 이것이 날아다녀요. 5라는 숫자가 맨날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비성이다. 날아다니는 숫자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원단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단반이다. 가장 원래의 위치에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되는 원단반이 형공풍수에는 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변치 않는 궁이 정해지는데 어떻게 정해지나? 여기는 건궁이에요. 아버지입니다. 요 2라는 숫자가 원단반에 있는 요 궁은 바로 곤궁이에요. 어머니예요.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진궁이에요. 장남이고 4라는 숫자가 있는 요 궁은 바로 손궁입니다. 장녀예요. 장녀. 자, 그리고 1이 있는 이 숫자는 감궁이에요. 감궁. 여기는 차남, 둘째입니다. 다음에 9가 있는 이 숫자는 리궁이에요. 차녀입니다. 차녀. 8이 있는 숫자는 간궁이에요. 간궁. 막내 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7은 태궁이에요. 막내딸입니다. 5가 있는 건 가운데 있으니까 중궁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성학의 가장 기본적인 포국도다. 이것을 바로 문항이 신군학설을 통해서 개발한 후천수다 이렇게 보는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이게 아무런 법칙이 없이 이렇게 됐냐? 아닙니다. 보십시오. 4, 9, 2를 더해보세요. 뭡니까? 15죠. 3, 5, 7, 15죠. 8, 1, 6, 15죠. 2, 7, 6, 9, 5, 1, 4, 3, 8, 4, 5, 6, 2, 5, 8 모든 합이 다 15입니다. 이걸 마방수라고. 이 변화무쌍하지만 어떠한 자연이든 원리 원칙 입각해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역학이 풀어집니다. 이게 바로 구성학이에요. 그러니까 형공풍수에서는 이 구성학의 포국도만으로 우리가 이제 풀어가지만 우리가 이 구성학을 통해서 운명학을 명리학처럼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구성학, 제가 그것도 강의했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 형공풍수는 이 후천수의 이 구궁포국도를 통해서 많이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해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 다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선천수 중에서 생수가 뭐라 그랬죠? 1, 2, 3, 4, 5라고 했습니다. 성수가 뭐라 그랬죠? 6, 7, 8, 9, 10이에요. 1, 6, 수, 2, 7, 화, 3, 8, 목, 4, 9, 금, 50, 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일단 성수는 빼요. 애초에 가장 맑고 깨끗한 생수에서 홀수가 양의 수죠. 양의 수. 그게 홀수입니다. 그럼 뭐예요? 1, 3, 5죠. 다음에 음의 수는 뭡니까? 짝수죠. 2와 4예요. 2와 4. 자, 이것을 다 더해봐요. 그럼 양의 수는 뭐가 되죠? 다 더하면 9가 됩니다. 음의 수는 다 더하면 뭐가 되죠? 6이 됩니다. 즉 양의 대표수 9다. 음의 대표수 6이다. 이게 형공풍수의 한 사이클이 180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거를 토대로 건강에서 특히 한방에서 침을 놓는데 구륙보사법이나 구륙보사법. 이건 뭐냐? 내가 만약에 허해요? 허하다. 그러면 채워줘야죠. 보를 해줘야죠. 근데 내가 너무 많이 넘쳐요? 실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죠. 그걸 사법이라 그래요. 부족하면 채워주자.
그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 양의 대표수인 9, 음의 대표수인 6으로 한다 이거예요. 구륙보사법.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환자가 오셨어요. 침을 놓습니다. 그런데 침을 놓는데 자침을 해요. 일단 그대로 수직으로 쫙 찔러요. 그 상태에서 침입니다. 이걸 만약에 침이라고 하고 얘를 오른쪽으로 한 번 돌려요. 그럼 이 손의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가 동그래지죠. 그렇죠? 또 동그란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침을 돌려봐요. 어떻게 돼요? 일자가 되죠. 즉 우리 몸의 신경은 원심성 신경과 구심성 신경으로 나눠요. 원심성 신경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혈압이 약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운동을 돌면서 하면은 혈압이 올라가면서 좋아져요. 확산이 돼요. 근데 고혈압 환자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럼 왼쪽으로 돌면 어떻게 되느냐? 구심성 신경이에요. 오른쪽은 원심성 신경, 멀리 나갑니다. 왼쪽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구심성 신경이라서 안으로 점점 집약이 돼요. 그래서 육상 트랙도 어떻게 달려요? 오른쪽으로 트랙이 돼 있습니까? 왼쪽으로 달리죠. 왜냐하면 구심성 신경으로서 기록 단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혈압 환자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도는 운동을 하면 안 되죠. 왼쪽으로 도는 그런 운동을 하셔야 된다. 바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구륙보사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허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침을 놓고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게 보법이라 그랬죠. 예, 채워줘야 되니까. 확산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몇 번을 돌리냐? 9번을 돌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넘쳐요. 사법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왼쪽으로 구심성 신경으로 빼주는 거예요. 몇 번? 6번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 이 구륙보사법이 바로 양의 대표수와 음의 대표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8개론을 통해서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볼 겁니다. 먼저 음량으로 딱 나눠봐요. 양.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것을 구궁으로 이제 나눠봐요. 자, 음량으로 이렇게 이제 딱 구분을 짓는데, 음에 해당하는 그 육친이 뭐가 있죠? 먼저 어머니가 계시죠. 어머니가 있어요. 다음에 장녀가 있습니다. 차녀가 있어요. 다음에 막내, 삼녀가 있어요. 그리고 음과 양 사이에는 중궁이 있는데 중궁은 음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빼요. 얘는 뺀단 말이에요. 다음에 양은 어떻게 돼 있냐? 세 번째 아들, 삼남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에 차남, 장남,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죠. 자, 어머니를 우리가 이 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번 해봐요. 이 괴로. 그럼 어머니는 확실한 다음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첫 번째로 태어난 딸이죠. 그리고 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차녀는 양이 있고 두 번째 딸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돼요. 삼녀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태어난 딸이에요. 삼남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들이죠. 그러니까 밑에는 다 음이 있는 거예요. 차남은 중간이에요. 장남은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확실한 양입니다. 이게 뭐예요? 괴라고 했어요. 이 괴는 효의 합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효가 어떻게 있어요? 음의 효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음의 효가 몇 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음의 효가. 그런데 음의 대표수가 뭐라 그랬어요? 6이라고 했죠. 그래서 3 곱하기 6은 뭐가 됩니까? 18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장녀를 보면 효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양의 효가
두 개가 있죠. 음의 효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럼 양의 효 두 개가 양의 대표수 9하고 곱해져요. 그럼 뭐가 됩니까? 18이 되죠. 음의 하나가 음의 대표수 6과 만나면 뭐가 돼요? 6이 되죠. 이 두 개가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24가 되는 거예요. 차녀도 양이 두 개, 음이 하나죠. 똑같이 24가 돼요. 삼녀도 양이 두 개, 음이 하나죠. 마찬가지 24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더해봐요. 그러면 24, 72, 18 더하면 총 90이 나옵니다. 양을 봤을 때 양이 하나에 음이 두 개입니다. 양의 대표수 9, 음의 대표수가 6이죠. 그럼 뭐예요? 6이 12. 그럼 뭐가 됩니까? 21이 되죠. 마찬가지로 양이 하나, 음이 둘. 똑같이 21. 마찬가지 21.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양의 대표수가 9죠. 그런데 양이 뭐예요? 3개죠. 그럼 뭐가 됩니까? 27이 되죠. 따라서 63, 27. 뭐가 됩니까? 90이 돼요. 따라서 90과 90의 음과 양이 만나서 오리지널로 합쳤을 때는 180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180년이 9개의 운으로 나뉘어지는데 180 나누기 2는 어떻게 돼요? 9이죠. 9는 20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의 운은 20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이 현공풍수가 바로 삼원을 기준으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현공풍수는 다른 말로 삼원 현공풍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태생, 이론, 그 원리부터 우리가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들은 그걸 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신 겁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풍수에서, 특히 음택 풍수에서도 현공풍수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음택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음택을 통해서 24개의 방위가 어떻게, 왜 설정이 그렇게 됐는지 또한 정확하게 꼼꼼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풍수에 가장 중요한 5개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용. 그 다음에 혈, 사, 수, 향.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5개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 확실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한잔하고 뵙겠습니다.